신용도, 신용점수, 신용등급,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를 나가게 되는 그 준비 과정에 있는 계절입니다. 사회를 나가게 되면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거래라는 게 뭐예요? 뭐 돈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사야 되고,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직접.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신용도나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현찰을 내고 현찰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가 없긴 하지만 꼭 내 주머니에서 현찰만 나간다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신용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신용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금융기관이 나를 볼 때.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게 신용점수입니다. 그 신용점수가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신용등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용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용 점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르고 내리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신용 등급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용 등급은 총 10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용도가 좋다 얘기를 하면은 1, 2, 3등급이 신용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 5, 6등급은 그냥 그런 신용 등급. 7, 8, 9, 10 등급을 신용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7등급 아래, 보통 이제 10등급을 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10등급이 되면 모든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할부거래, 신용카드 이런 거 완전히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신용등급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현금 거래만 계속 한다면, 현금을 주고 현금만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 신용등급을 따질 것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무슨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카드사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할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할부 거래를 할 때 얼마만큼 이율을 좋게 받을지, 얼마만큼 장기간에 받을 건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신용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좋은 거래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용 등급을 올릴 수가 있을까? 신용 거래를 해야 되겠죠. 신용 거래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막 나간 분들이 신용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만들어 주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에 입학만 해도 카드사에서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 줬어요. 그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용도를 올려? 신용카드를 일단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체크카드가 뭔지는 아시죠?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돈 한도만큼 카드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지불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역시 신용카드사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 신용점수 반영 비율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용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신용점수를 쌓다 보면 신용도가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만큼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학생 때였는데 그때 100만 원 한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인도 100만 원 한도를 안 줄 거예요. 초년생들은 한 50만 원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적절히 사용을 하면서 상환을 잘 해나가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점수도 올라가고 신용점수 자체가 쌓이면서 신용등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신용카드 발급받은 이후에 조금씩 써 나가게 되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는데, 신용도가 안 좋아지는 건, 신용점수가 깎이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신용도가 깎일까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체를 하게 되면 점수가 푹푹 날아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날아갑니다. 그 신용점수가 날아가는 걸 복구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물론 아주 작은 소액의 금액을 한 이틀 정도 연체를 했다? 이런 거는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계속 누적이 돼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면 그때는 이제 신용도가 깎이게 되지만, 뭐 한두 차례 정도,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연체가 됐다,
이거가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연체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긴 장기간 연체가 되어 있는 거가 있다면 그거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장기간으로 있는 걸 악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악성을 먼저 해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 게 조금이라도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놓치는 상황인데요. 신용카드를 쓰면서 현금 서비스를 가끔 쓰잖아요. 근데 이 현금 서비스가 아주 신용점수에는 안 좋아요. 나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썼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내 카드 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게 왜 악영향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사는 현금 서비스 쓰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현금 서비스 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만큼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그만큼 안 좋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용카드사는 좋아하지만 신용평가 회사는 좋아하지 않는 행위가 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한도를 내가 50이던 100이던 300이던 갖고 있는 그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쓰는 걸 평가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체를 하는 것처럼 현금 유동성이 악화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사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 그만큼 쓰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챙기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는 좋아하지만 오히려 신용평가 회사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신용점수에 가장 좋을까라는 건 60% 정도, 50%, 60%, 70%, 많으면 7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너무 꽉 채웠으면 그 다음 달에 그걸 메꾸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0%, 60% 수준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쓰는 게 점수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카드를 쓰면서 항상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할부 거래거든요. 이 할부 거래가 참 좋아요.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할부는 실질적으로 내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 첫 달에 100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구매를 했으면 그게 일시불로 샀던 할부로 샀던 이미 반영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신용 점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할부 거래는 그닥 뭐 유용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만 신용도와 신용 점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테크 유튜버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